배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공기를 북에 전파하는 방송 북을 울려라. 오늘은 제가 누님으로 모시고 있는 김길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격조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네. 네. 전화는 통화는 계속하지만은 만나고 싶었어요. 별일은 없으신 거죠? 없지요. 네. 별일이 있으면 큰일. 별일이 낸 데서 별일이란 북한 정권 정리되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10월 13일 목요일인가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는지 이 속내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만큼 죽게 됐다는 소리예요. 초조하다는 뜻이죠. 북한이 미사일을 자꾸 쏘는 그 보면 대외적인 문제보다 대내적인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대내적인 문제라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과시하는 내부 것이다.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내가 이걸 쭉 너무 연달아서 하니까 눈알이 쫓아가기가 바쁘더라고. 근데 이렇게 계속 쏴대는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노동신문 톤을 몽땅 봐도 그렇고 네. 정말 김정은이가 저 체제 유지하기가 힘들게 돼먹었구나. 이게 뭔가 첫째 김정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신격화가 그래도 김일성이 신격화가 80%라면 김정일이는 40%는 갖고 갔어요. 그 말발을. 김정은은 지금 4%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모든 사이비 종교가 3대 교주 때 흥망성쇠가 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민 보고 그 인민에 향한 자기 지도력, 이 뭐 통제력을 행사가 얼마나 불가능했으면 코로나 장 없다고 떠들다가 하루아침에 격퇴 조치와 생활단위 폐지 조치 일사천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안 할 말도 몇 달도 못 돼서 코로나 다 없앴대. 그렇죠. 그 이게 무슨 뜻인가? 여태까지 느슨해지게 방임 틀어질 수 없어서 북한 주민사회가 스스로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움직이지 않은 그거를 일격에 휘어잡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코로나 방역을 꺼내든 거예요. 당장 무너진 것처럼. 그게 언젠가 5월달이거든요. 그렇죠. 몽땅 성동원 농촌 지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동원력이 없는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북한 체제를 말하는 액션으로 유지하는 거는 계속 북한 주민들을 직장에 묶어놓지 않으면 단체로 집단 노동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위기의식, 집단 노동, 집단 생활 이거를 시간을 배가로 늘려야 돼요. 눈 감고 자는 것만 집에 가서 자고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시간, 딴짓할 시간 자체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딴짓 이제 그거는 먹고 사는 게 급하다니까 다 딴짓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리 고하돼도 사람들이 그 뭐 반세기 이상 들어온 동원령이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쇼크 상태의 충격을 줘야 되겠다 한 게 코로나인 거예요. 코로나로 일단은 타개했어요. 쟤네 말 맞다나 90일 만에 완전 청정지역을 만들었다니까. 정은이 그렇게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비법이나 팔아먹고 돈이나 벌 것이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고 지금 또 북한에 느슨해지는데 그 모든 걸 노동신문 톤을 보면 알거든요. 이젠 인민에 대해서 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인민은 이미 그래서 안 듣는다. 이제는 죽일 놈이 간부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 공격 대상이 간부들이 된 거군요. 간부를 애써서 인민을 어떻게 사상세뇌하고 조직하고 했던 게 이젠 이 간부권이 걸린 거예요. 인민은 이젠 간부들 말도 안 듣고 간부와 인민 사이에는 뇌물 공생관계가 또 돌아가고 만연돼 있으니까 이제는 매 이번 해 들어서 한 달이 멀다게 1.5회의 당 중앙급의 중요 회의를 다 했어요. 그 모든 타켓은 미션은 간부였어요. 간부들이 김정은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는다. 김정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아글타글 애쓰지 않는다. 혁명가업 시행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 이제는 무식하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보면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 있는데 적대 계층은 이미 다 잡아놓고 과거에는 동요 계층이 일반 주민이었다면 지금은 그 동요 계층이 간부들까지 올라온 거네요. 북한의 주민 3계층이란 게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계층이에요. 근데 이 동료계층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동료계층으로 해놓으면 듣기가 싫은 거라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괄호 안에 기본군중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 기본군중. 네. 네. 동요면은 흔들린다는 뜻이 네. 있으니까. 흔들린다는 뜻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얘들이 또 동료계층으로 밀어버렸는데 내가 왜 따라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 문건엔 동료계층 해놓고 괄호 안에 기본군중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는 기본군중. 네. 그러니까 그 기본군중이 지금은 간부들까지로 올라와 버렸다는 거네요. 기본군중은 아니요. 북한은 모든 기득권은 대대선선입니다. 그건 신분제도나 똑같아요. 일반 기본군중 중에서 의사, 교원, 예술인 이런 게 다 나와요. 이 하급 관료들이 다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군중 오늘날 와서 너 기본군중이니 족대계층이니 이게 지금 불편할 지경이 됐어요. 왜냐하면 배급제를 붕괴시켜놓고 끊어놓고 지금 30년 내일 모레면 40년 돼 아직도 복구 못했어요. 언젠가 북한 경제가 회복되느냐 안 하느냐 딴 거 보지 말고 배급제 복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북한 체제를 볼 때는 원리적으로 딱 하나 봐야 돼요. 그건 배급제를 복구하는가 복구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북한 체제는 연착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망할 수도 있어요. 왜? 배급제는 사회주의 공급제도 배급제가 밥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민 조직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급표는 정말 매 사람한테 너는 700g 배급표, 너는 300g 배급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또 신분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배급표를 받자면 직장 행정생활, 당 조직생활, 정치생활에 다 임할 때 배급표가 나가요. 내가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역 없이 하루 빠졌다면 배급표에서 하루 누가를 떼버려요. 하루 배급량을 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체 북한 주민이 지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3번 지각하면 또 온군 하루 배급을 잘라버려요. 이게 먹는 거 가지고 딱 통제를 하는 거네요. 그 김일성이가 이 배급제도를 내놓을 때 인민들을 배별로 먹여놓으면 혁명할 생각을 안 한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주권이 백성을 상대로 제일 먼저 취한 게 공급제도예요. 배급제도예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때 배급제가 무너진 뒤로 북한이 그렇게 복구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복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급제가 붕괴됐다는 거는 이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 사상적, 그다음에 노력적 동원 상태가 먹혀 안 된다는 딱 그렇게 돼요. 배급을 준이 따라다녔지 배급을 안 주면 누가 따라가요? 이제 충성할 이유가 없다. 먹고 사는 게 당장 걸렸는데. 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우리들이 알아서 다 그냥 해결해서 먹고 사는 건데 왜 당에다 충성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북한 젊은 세대의 시각입니다. 장마당 세대의 시각이죠. 중국도 배급제 실시했다가 모태덩이가 2천만 원을 굶겨주겠잖아요. 네, 그때 대약진 운동, 뭐 문화혁명, 무무렵입니다. 그 동네 구락바에 가서 밥 먹게 만들고. 네. 구소련도 저 붕괴의 첫 단추, 일관한 원리는 공급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집마다 부엌을 없애고 밥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단체로 다 밥 먹게 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체제를 볼 때는 핵을 왜 쏘는가 하는 핵 실험을 만지작거리고 미사일을 왜 쏘는가 하는 근본 원인들 이 식량 배급제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만큼 위기 상황이다. 전쟁이 임박했다.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암만 긴장감을 불어넣자고 해도 긴장감에 버금가는 동원력 갖추자 해도 식량 배급제가 복귀 못되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식량 배급제가 공급 안 되다 나니까 이제 저 유물론자라고 떠드는 것들이 관념주의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상으로 무장하면 아무것도 끝도 없다. 달걀에다도 사상을 지으면 무슨 바위를 깬다. 네, 바위를 깬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놈이 주장하는 사상대로 나간다면 북한 주민들이 싹 죽었다가 뇌 없이 다시 태어나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 왜 핵실험 하는가? 이거는 김일성 족속의 상투적인 벼랑끝 전술이에요. 대외적으로는 메시지가 없습니까? 대외적인 메시지는 내 체제 유지 숨통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체제 유지 숨통을 열어달라는 게 뭔가? 지원해달라는 소리예요. 무상 원조 식량으로부터 지원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만큼 무상으로 받았고
뭐 한국으로부터 빌려간 차관은 아직 상환 안 하고 있고. 우리가 북한 문제를 대할 때는 90년대 초에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깨끗이 사용했어요. 없는 핵무기를 아직 개발 완성도 안 된 핵을 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북 정부 간 회담을 국가대 회담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미국 앞에 우리는 이제 핵 활동을 중지한다. 이 상태에서 다 덮는다. 그 담보를 받고 경수로 지원, 매원 몇십만 톤 지원, 인도적 식량이 다 들어간 거예요. 네, 클린턴 대통령 때 그랬죠. 김정일이가 왜 그런 벼랑끝 전술을 밀어붙였는가? 되면 살고 안 되면 죽는다는 거 알고 밀어붙인 게 바로 이 식량 배급제 붕괴, 열로부터 오는 주민의 무질서한 유도, 범벅이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생산 공장들, 모든 경제가 다 파괴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때 숨어서 미북 회담만 가지고 계속 주물딱거렸어요. 강석 주고 뭐고 불러내가지고. 돈 나올 때가 거기밖에 어떻게나 없으니까요. 밀어붙이라. 어떻게나 밀어붙이라.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약속을, 김정일 정권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덮어버린 거예요. 강석주가 한 얘기가 자기네들은 핵무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핵시설 완전히 폐기하는 거를 조건으로 우리가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그거 건설비는 한국 쪽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경수로 발전소는 섰죠. 경술 발전 중단됐는데요, 공사가. 그러니까 그거 폐허가 됐죠. 생돈만 썼죠. 근데 그때 김정일이가 나돌아다니질 못했어요. 매하는 김일성이 돼준 다음에 신년사도 안 했어요. 근지지도도 안 했어요. 그거는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건가요? 어디 나가도 될 일은 하나도 없고 자칫하면 그때 북한 주민들이 처음 건국공화국 소위조 정권 수립 이래 건국 이래 처음 그런 대동난을 겪은 거예요. 식량 배급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김정일이가 팔아다니지 못했어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경수로가 완공되기 전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그 경수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 있지만 어쨌든 걸로부터서 숨통을 열어준 북한 말을 지도부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숨통을 틔워준 그 시간에 저 혼란 배급 제도가 복귀 안 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육자 회담하는 전 과정도 저놈의 적성은 시간벌이를 했다고 딱 보는 거예요. 핵재미에 들었거든요. 김일성이 말했어요. 김정일이 말했어요. 우리가 핵이라도 들고 있으니 저 콧대 높은 미국 놈들이 와서 회담하자 그러지 핵 없어봐라. 우리 쳐다도 안 본다 그랬어요. 오늘날 그 연장선에서 그게 1차 벼랑끝 전술이었어요. 오늘이 그 재판인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김홍화 씨 증언에 따르면 배급제가 끊어지고 고난의 행군이 이제 막 시작이 되니까 공권력들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간부들이 와서 압을 하는. 그래서 김홍화 씨 말로는 만약 한국에서 지원을 안 해줬다면 북한은 그때 확실히 망했을 것 같다라고 정리됐죠. 합니다. 그때 정리됐죠. 근데 그 이후에 무슨 햇볕 정책이 뭐 그 쭉 연장선에서 나가다 나니까 저놈의 체제를 살려놨죠. 살려놨는데 살려놨으면 그 모든 지원이 핵 활동을 안 한다는 전제로 준 건데 검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검증이 불가능하고 육자회담 지구촌에 육자회담처럼 그렇게 긴 회담 본 적 있어요? 기니에서 북에 오를 수도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그렇죠. 그 현안을 6개국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 근데 이건 뭐 각자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영변에 말뚝 하나 못 뽑았어요. 네. 근데 오늘날 이 탄이에요. 독재자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든 독재자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한 번 밀어붙여서 얼떨결에 됐다면 그 방법을 기정사실화해요. 여태까지 북한의 협상 전략을 보면은 쭉 밀어서 상대방이 밀려나면 양보를 하든 힘에 밀려든 밀려나면 그 다음 협상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지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혁명의 일치 전진이라고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딱 보니까 대적관계에서는 그럼 지금은 뭐가 걸려서 왜 이따위 짓을 해놨는가.
주민들이 이제 독이 난 거예요. 우리 부려먹자고 코로나 깨들서 격폐 조치오 뭐요 어디 가든 못 가게 묶어놓고 농사판 공사판 다 끌어낸 거예요. 그런데도 올 농사는 개파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또 무슨 해인가? 어개년 계획이 가운데 해예요. 네. 올해가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와야 그래도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경제 전면적 재건 전면적 부흥 뭐 사회주의 낙원 콧들어가고 곧 입합 배불리맥을 쌀을 쌓아놓으면 우리는 끝도 없다. 이게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적으로는 간부잡이로 나가고 내적으로 간부잡이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너희 이해하라. 적들이 너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내가 이 인민이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 지적을 내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언론에서는 북한이 기상천외하게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한민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감시망을 완전히 따돌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개발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 미사일은 몽땅 국방과학원 공학연구소에서 다 나와요. 근데 수중에서 쏘는 건 국방과학원 선박연구소하고 합동작전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거 그저 얼떨결에 뭐 석영 문고리 잡았겠지. 이건 왜냐면 얘 개발 역사가 40년이래요. 이게 잠수함에서 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대한민국 쪽으로 해안 쪽으로 바짝 다가와서 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잠수함이 움직이는 건 추적이 되거든요. 근데 저수지에서 쏘면 이거를 쉽게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잡아내게 돼 있어요. 북한은 현대전을 치를 수 없는 나라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벌써 김정은의 행적이 며칠 동안 불투명해졌다. 네. 그 다음에 통신이 복잡해졌다. 어느 지역대 다 알고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북한은요. 미사일 이동식이 되면 어디서 쓸지 모른다.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북한이 대한민국처럼 도로가 그렇게 많아요? 기차굴이 많아요?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딱 하면 적성 지역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동쪽이고 남쪽이고 북쪽 뭐 서쪽이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과 미군이 북한을 상당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가 알면서도 발표를 안 할 것이다. 아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국가 거지만, 행위니까 북한 미사일 잡아내는 거 제일 쉬워요.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다. 도로하고 철길만 보면 그 미사일 쏠 수 있는 도로가 몇 개 못 돼요. 대한민국은 10,000개 이상 되지만 저건 몇백 개밖에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그렇게 뭐 도로 자체도 그렇고 오죽하면 평양 시내에 끌어들여서 미사일 쏘겠어요. 어느 나라 치고 미사일을 자기네 국가 수도 근방에서 싼 나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외 과시용이 아니고 뭐 집안이라든가 기타 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그나마 평양밖에 없다. 그 주변 그래서 그리고 새로 건설한 도로들 그 상태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겠는데 그건 쉽게 잡혀요. 그리고 이게 미사일 그 도로도 어지간히 충격을 안 받치면 해줘야 쏴도 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다 놓고 볼 때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벼랑 끝 전술로 이렇게 미사일 쏘면서 밀어붙인 첫째 메시지는 북한 주민사회에 주는 거예요. 대외적인 게 아니라 대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하면 됩니까? 그래도 뭐 쥐도 뭐 정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뒷다리 문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놈은 이판사판 정 죽게 됐다. 내가 내 인민 손해야 죽을 수가 없지 않은가. 3대를 내려오면서 너희 전 부렸는데 그럴 바에는 남조선에다 하나를 떨구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기가 죽으면 세계 공산운동에서 순직한 자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김정은이 실제로 죽게 하겠소만은 도발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아예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밀어붙임으로써 또 다른 자유세계 이런 저런 굴복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하고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주장하는 대화는 내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본질이.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고는 하지만 네. 그 대화의 내용, 본질,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대화도 성립 안 할 것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얘는 이런 장난으로서 어떻게나 양보를 얻어놓고 90년대에 받았던 그보다 능가하는 어떤 이제는 그때는 없는 행복이를 들고 그렇게 얻어먹었는데 이제는 개발 중에 있고 법제화까지 했는데 더 큰 거 줄 수 있지 않는가. 근데 경수로, 유류도 뭐 중유, 경유보에서 얼마 아예 딱 정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목적의 식량, 의약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었는데 그거의 몇 배를 받아야만 이제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이제 협상력이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그때는 냄새만 풍기고도 얻어냈는데 이제는 북한이 너무 썩혀서 웬만하면 뜨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달아 있는 미천을 다 쏴대는 거예요. 이른바 북한식 계산법이네요. 북한식 계산법이고 김정일 때 재미를 본 대미 협상 전술이고 대남 협상 전술이고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그 재미 본 거 이번에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요 행수로 뚫리면 그게 또 김정은이 지적이 돼서 제재 유지 한 10년 또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은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게 정답입니까? 하지 말아야죠. 원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볍게 본 거예요. 북한을 너무 낙한 나라니까 가볍게 보다 나니까 또 얼마나 다른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에 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와서 이제 미사일 다종마 다 이렇게 나가서 지금 까불고 있잖아요. 그런들 어쩌고 저런들 어쩝니까? 김정은이 절대 전쟁 못해요. 왜 못합니까? 이거는 최근에 김정은이가 우리 당의 혁명 경제인 군수공업 부문의 당중앙 군사위원회 명령을 내려보내서 강냉이 탈곡기 5,500대를 생산해서 황해도에 보내줬대요. 군수공장에서 농기계 생산한다는 거는 군수공장 본연의 기능이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군수공장의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널 빼는 이거라도 해라 해서 한 거고 그러면 인민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북한은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또 말했어요. 요가제 노동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 나는 조개방전쟁 때 농민들 덕에 이겼다 그랬어요. 조국해방전쟁이라는 게 6.25 동란. 그때 농민들이 이는 풍년 땅을 다 넣어놔줬더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쌀을 재해놓고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고 보면 6.25 전쟁은 농민들 덕에 이겼다고 딱 말인 게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나는 이거 북한에 있을 때도 들을 때거든요. 네. 그거 놓고 볼 때 김일성이는 정확히 알았어요. 먹거리가 비축 안 되면 전쟁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각도 농경지가 있는 군리까지도 농기계 공장이 다 있어요. 그게 또 큰 북한의 공장, 작은 공장 다 있어요.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 때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죠. 농기계를 모든 농장마다 보급했다. 농촌 기계화 방침에 따라서 매 군에는 농기계 수리소가 생산과 수리를 병행하는 데입니다. 네. 매 시도에는 농기계 공장이 있어요. 전문 공장. 제일 중요한 공장은 기양뜨락뜨락 공장이요 뭐요 가득하거든요. 쟤네 말대로 굳이 이거 다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경제위원회에서 보내줬다는 그 5,500대 농기계가 뭔지 알아요? 뭡니까? 기름으로 못 쓰는 거예요. 다 수동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죠? 기계식으로 안 가요. 밀고 가거나 끌고 가는 거예요. 난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운전대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거대한 쇠스랑이나 마찬가지. 그게 말이 기계지 기계가 그래 아니라. 수동이지. 다. 네. 그러니까 기계들이 다 작더라고요. 네. 다 요만해요. 그걸 뭐 늘여놓으면 15리진비 몇 리가 된다나? 그거 쫙 늘여놓은 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운전 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기계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동식이다. 수동식이 절대 다수인 것 같아요. 네. 있기야 있겠지만은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 농민들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저 기계 보낸다면 그것도 전국에 못 보내고 황해남도만 보냈어요. 그것도 군수공장에서. 혁명경제라는 군수공장에서.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것이 기름을 쓰지 않는 농기계를 그것도 북한 전역이 아니라 황해도에만 보내는 정도.
네. 어찌 보면 주체의 농기계지요. 뒤로 가는 건. 주체는 계속 뒤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모든 사정을 놓고 볼 때, 김정은이는 지금 제1위 벼랑끝전술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뜨끔할 필요도 없고, 네. 내 거 내가 썼는데 뭘 하나. 네. 그런 체크는 계속 해야죠. 네, 그냥 무시하고. 네. 네. 북한의 현재 식량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식량 상황은요, 별거 없어요. 평양시 군수공장들은 간헐적으로 내준대요. 그리고 네.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 것들은 분기, 달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못 주고 한 번 들어오면 한 집에 한 달분씩, 두 달분씩 계산도 안 하고 마대채로 준대요. 네. 그하고 일반 주민들은 낱개로 다 장사를 하든 화전을 일구든 어쩌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7차 당대에서 내놓은 구호가 뭐예요? 감자와 강냉이로부터 잎살과 밀가루로 식량 전환을 한다는 소리예요. 감자와 강냉이가 어디서 나와요? 그 농민들이 다 자기네 다 토밭에서 나오고 산야 밭에 산에 붙어있는 거기서 나와요. 네. 이걸 쌀과 밀가루로 식생활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얘도 해결 못한 놈이. 아니 뭐가 있어야 못해요. 전환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을 놓고 볼 때는 나는 항상 그 원칙을 딱 지고 이 원칙에 응하겠으면 마주 앉자. 그건 뭔가 내가 내놓은 일방적으로 내놓은 원칙이 아니다. 니까 나까 산자든 육자든 다 앉아서 합의한 거다. 네. 그런데 북한은 여태까지 회담에 나왔던 속성을 보면 뭐 휴전 회담 때부터 이건 면면이 이어지는 전통입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한다. 그다음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안 흘러가면은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전에는 조문 하나하나를 나눠서 재협상을 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동원한다. 영 자기들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갈 것 같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한다. 그리고 결렬이 된 뒤에는 모든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니네한테 있다라고 떠다민다. 이거는 북한이 이제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일관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공산권이 타망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협상 방법을 얘는 더 극대화해가지고 더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스탈린한테서 배우고 모태통한테서 배우고 지금은 앉아서 푸틴한테서 배우고 앉아죠. 네. 그러니까 터너 제독이 그만큼 제도의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책의 네. 그 국가 비전의 정당성도 없고 그 국가 체제도 정당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유세계는 그렇게 허락에 화기애애하게 임하는 협상을 걷지도 않은 나라가 저렇게 비틀어 놓고 죄짜고 북한이 만약에 영토의 크기로 보나 자원이 저장 경제에서 보나 어느 정도 이빨에 끼울 거라도 있었으면 저 체제가 없어진지도 오래요. 그러니까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버티는 거다. 없어요. 북한이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독재자는 임기가 없고 그렇죠. 자유세계 지도자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수틀리면 그냥 시간 끌고 버틴다는 거죠. 북한은 뭐 극하고 모든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세습을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그 모든 비전 야망이 똑같기 때문에 그하고 싸움에서 다른 나라는 정권이 자꾸 변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다 지치거나 끝을 못 보고 다 또 정권이 교체되다니까 그것도 저 놈의 체제는 복이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붕괴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지금도 없죠. 지금도 없죠.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 일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 대한민국에 친북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이 좀 친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대한민국 정부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한 북한은 아무리 그게 친북적이어도 다 타도 대상이지 그렇죠. 친하게 지낼 만한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체제 친하게 지낸다 어쩐다 이게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게 여기는 대통령 선거제예요. 네. 전 종신이요 돼지에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북한 주민 의식이 변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사적 소유의 제도고 북한은 국가적 소유의 제도예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면 누가 더 영향력이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이게 비할 바 없죠.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가는 거지. 하루라도 겪어봐요. 김정은이 군대 100만 데리고 있어도 꼭 군대부터 항복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제1교포라든가 자본주의 물을 먹어본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질 않죠. 우리가 북한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정적 제거 역사의 1순위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남로당 제거였어요. 왜 그런가? 저 개국론자들은 원리가 딱 하나예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서 태어나서 분명히 체제가 다른 데서 자랐는데 자기네가 보기에도 아닌 거라 이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온다. 자기 이념으로. 그러면요.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몸은 자유세계에서 산 사람들이 그게 독재 시야에 들어간다면 그걸 견디겠어요? 제일 먼저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있을 수가 되지만 없어요. 만약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 북한이 제일 먼저 타도할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지도 못한 걸 찬양했으니 이제 보면 까겠다고 딱 생각하죠. 그래도 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김일성 족속을 변명해주면 안 돼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변명해줘도 김일성 족속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추정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변호해주고 김일성 족속의 저런 불장난을 계속 묵묵하게 앉아있으면 그게 딱 자기 머리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베트남이 통일될 때 이제 월맹군이 그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으로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호치민 대통령궁에 이른바 남월남의 반체제 인사들 20명 남짓 앉아가지고 자 이제 우리랑 협상하자. 우리 덕분에 니네들이 혁명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협상 다시 하자 그랬는데 월맹 측에서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잡아가두고 그렇죠. 너희들은 혁명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태도 보세요. 예. 그렇게 됐다니까. 폴포트 정권. 폴포트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왜 미군과 자유세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느냐라고 원망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 이생도 아니고 일생 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없어요. 그래도 북부 베트남, 남베트남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으면 안 할 말로 백성도 아는데 네. 배운 놈들이 왜 그래요? 말도. 그리고 그때 그게 가능했던 거는 북부 베트남이나 남부 베트남이나 주민 생활 수준이 별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겪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그렇게 된다면 뼈나 추리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길선 누님 모시고 왜 김정은이 연일 북핵 도발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김정은이 하는 걸 보니까 매우 좀 초조해 보인다. 아, 이제는 코앞에 왔어요. 네, 넘어가면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깁니다. 예. 네, 이 희망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북한 재건의 그날까지 배나TV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